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R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인스타 360 RS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첫 번째 유료 광고를 인스타 360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유료 광고 또한 인스타 360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 360 유료 광고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일부 브랜드들은 제품을 증정을 해주면서 스토리 라인을 줘요. 장점은 이걸 얘기해주고 단점은 이거를 얘기해줘. 이랬는데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이드가 없이 제품을 증정을 해주지만 네가 느낀 그대로 리뷰해도 좋아, 단점을 이야기해도 좋아 라고 해서 일부 스토리 라인을 주는 브랜드들 유료 광고는 거절하고 인스타 360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타 360 RS 부스터 렌즈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의 인스타 360 One X2를 잘 사용을 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부스터 렌즈 같은 일반 액션캠의 렌즈예요. 360도 전체를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16:9 비율로 크롭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화질하고 해상도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액션캠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액션캠을 가지고 다니고 360도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스타 One X2를 갖고 다녔는데 이것을 둘 다 갖고 다니는 거는 충전도 그렇고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RS2 같은 경우에는 360 렌즈가 필요할 때는 360 렌즈로 교체해서 장착을 하면 되고 액션캠 렌즈가 필요할 때는 액션캠 렌즈만 장착을 하고 배터리 충전 같은 거를 하나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스타 360 RS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같이 출시한 부스터 렌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 가장 큰 1인치 센서 다음으로 2분의 1인치 센서로 출시를 했습니다. 6K에 2.35:1 비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스펙을 듣고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은 FPV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FPV 드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연PD님하고 만나서 같이 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6K이기 때문에 FHD로 내보낼 때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크롭을 해도 화질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 무게가 125.3g 정도로 마운트를 해서 FPV에 올리기에 무게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고 125g도 좀 무겁다, 조금 더 가볍게 비행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배터리가 약 35g에서 38g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신 다음에 이렇게 별도로 전원이 연결이 되기만 하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100g 이하로 구성을 해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 인스타 360 RS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PV 드론을 촬영할 때 인스타 360 RS를 사용했을 때 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멀 버전으로 촬영을 했을 때 부스터 렌즈가 새로 나오면서 색 표현 같은 것도 잘 잡아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색이 괜찮았고 액티브 HDR이라고 해서 활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HDR 모드를 잡아주는 것도 색이 괜찮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션캠에 로고가 있었다는 것도 좋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색을 다양하게 만져보고 저한테 맞는 색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촬영 모드마다 색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데 4,800만 화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나이트샷 모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조도에서 빛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나이트샷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것을 왜 인스타 360 RS에 홍보를 안 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휴대폰이랑 연결을 했었을 때 터치를 하거나 이걸로 사진 촬영을 했을 때 딜레이가 있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늦게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360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펌웨어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주세요. 네. 여행 가서 상대방을 촬영을 해줄 때에는 이렇게 액정 스크린을 뒤로 오게 해서 상대방을 촬영을 해주면 되고요. 셀피를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화면을 뒤집어서 장착을 해서 셀피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때 360도 촬영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바로 이 렌즈를 빼서 렌즈만 360도 카메라로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스크린이 이렇게 렌즈만한 게 옆에 있다 보니까 후면에 전체 스크린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광각 렌즈나 1인치 렌즈 같은 거를
바꿔서 장착을 하면서도 액정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한 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인스타1 X2처럼 360도 카메라를 장착을 했을 때 내 모습도 찍고 앞에 모습도 찍고 카메라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앵글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하이퍼랩스나 FPV처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광각렌즈의 매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인스타360 ONE X2와 똑같이 놓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화각을 놓고 비교를 했었을 때 RS의 광각이 해상도나 색 표현이 더 잘 나오는 듯 하였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 제가 느꼈던 단점은 첫 번째로는 전용 액세서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고 제가 FPV에 장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것을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조리개가 2.4로 밝아진 장점이 있는데 그에 맞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앞에 ND 필터를 따로 장착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ND 필터를 장착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모션 블러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에 ND 필터나 이런 액세서리들이 장착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도 ND 필터가 나온다면 이 단점들은 해결을 할 걸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렌즈의 형태를 봤을 때 장착이 가능할지 약간은 미지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인스타360 RS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인스타360R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RS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만듦새나 부스터 렌즈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추가적으로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360R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RS를 구매를 하는 것에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R2나 이런 후속작을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X를 사용을 하면서 액션캠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RS를 구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광각 렌즈만 사고 싶은데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부스터 렌즈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광각이라든지 부스터 렌즈를 사용을 하시다가 추가적인 구매 욕구가 있으실 때 이 렌즈들을 추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인스타360 R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렌즈를 바꿔서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재밌고 제가 원하는 영상의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분명히 큰 도움을 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